예, 이번 사건은 2022년 6월 30일 선고된 2022-212-594 판결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게 중개 대상물에 관하여 어느 정도 확인하고 설명해야 하는가? 소위 이제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판례입니다. 구체적으로 판례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르면은 공인중개사에게 그 일정한 즉 사항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확인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를 부담지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일정한 기본적인 사항, 또 중개 대상물의 어떤 권리관계에 관한 일정한 사항, 그 외에 비용이라든지 산출 내역이라든지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이라든지 시설물 상태, 환경 조건, 입지 조건, 조세의 종류나 세율 이와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를 공인중개사에게 부담지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인중개사법과 시행령에서 이와 같이 그 일정한 사항을 중개 의뢰인에게 확인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를 갖다가 부담지우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 부정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되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그 중개 대상물에 관하여 확인하고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확인 설명 행위만으로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결국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확인 설명한다 하더라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수수료를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 확인 설명이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 얘기는 올바른 정보가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올바른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그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그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확인 설명할 의무를 부과시키고 있지만은 그리고 그와 같은 이것을 확인 설명 의무를 부과시킨 이유는 결국 어떻게 해요? 불완전한 불완전한 중개를 줄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선 법률에서 정한 확인 설명 의무만 이행하면은 난 다 한 것이다. 그 이외의 정보 제공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그 공인중개사법상의 확인 설명 의무를 다 이행하였다. 이것만으로는 어떻게 해요? 완전한 정보 제공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즉 완전히 정보 제공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정보 제공 의무라고 하는 것은 중개 의뢰인의 관계라든지 또는 중개 대상물의 특성이라든지 또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어떤 거래 관습 등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판례도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사항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와 같은 사정은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의식상. 그래서 그러면 그와 같은 고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직접적으로는 법률의 규정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외에 계약에 의해서 또는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 원칙에 의해서 그와 같은 고지 의무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부동산 중개업자, 공인중개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뢰인에게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이건 결국 어떻게 해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업자가 조사, 확인해서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지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 중개 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 안 된다. 그릇된 정보를 마치 확인하지도 않고 마치 그것이 진실인 양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에 그 의뢰인이 그 전달된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부동산 중개업자의 그와 같은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개 계약을 통해서 법률상 인정되는 정보 제공 의무, 확인 설명 의무라고 하는 것은 중개 대상물의 정보 제공 시점이라든지 중개 시장의 특성이라든지 또 구체적인 계약 관계마다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와 같은 중개 대상물에 관해 확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상태에 관한 자료 중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매도 의뢰인 또는 임대 의뢰인에게 그 당의 중개 대상물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데 만약에 매도 의뢰인이나 중개 의뢰인이 임대 의뢰인이 자료 요구에 불응하였을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런 사실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설명하고 즉 매수 의뢰인 또는 임차 의뢰인에게 그대로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와 같은 확인 설명서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그대로 기재한 것 그 자체만으로 중개사는 그 의무를 다 한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 사건에 있어서 이야기되는 중요한 쟁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보자라고 하는 건데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자면은 임대인과 원고을 두 사람입니다.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임대차 계약을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해요. 그런데 임대인이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하고의 계약에서는 선순위 보증금이 총 19가구 5억 원 정도 있다. 근데 그 19가구 5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임대인의 구술에 의한 총 금액이고 가구별 임차 보증금과 임차 기간에 관한 내용은 임대인이 어떻게 해요? 자료를 공개하기 거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썼어요. 이렇게 확인 설명서에 이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을에 대해서는 선순위 임대차 계약서 제출을 불응했다. 임대인이.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순위 임차보증금 6억 원이 있다. 이렇게만 확인 설명서에 기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계약을 체결해서 결국 살고 있는데 뭘 하죠. 이 내용은 이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주택이 임의경매가 개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임의경매 개시 절차가 진행이 돼버리고 2018년 12월 19일에 결국 14억 5,700만 원 정도의 매각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을은 소액 임차인으로서 2천만 원을 우선 변제받았고 갑은 그 갑의 직전 임차인까지는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았는데 갑은 4,888만 원 정도밖에 배당받지 못했어요. 이 금액은 임대차 보증금의 한 65% 정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원고 갑하고 을은 전부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했으니까 공인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한다. 이것이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사건 뭐라고 했느냐? 쟁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업 공인중개사가 과연 중개 대상물에 관해 어느 정도 무엇을 확인하고 어느 정도 또 무엇을 설명해야 되는지 그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에 관해서 아까 조문을 잠깐 읽어드렸지만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를 받는 경우에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당 중개 대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를 제시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심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을 해요. 왜?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의 임대인이 원고들보다 먼저 들어와 살고 있던 임차인들의 계약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중개를 위임받은 중개사의 입장에서는 그에 관해 확인할 방법이 없다. 또 임대인이 그와 같은 기존 임대차 내역에 관한 자료 제공을 거부한 사실을 어디에? 그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적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적은 이상 원고들은 그에 따른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거기에 공인중개사의 잘못은 없다.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을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거 좀 달리 봐요. 기존의 입장을 계속해서 반복한 것이지만은 대법원은 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즉 정해진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중개 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 체결할지 결정하는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마치 그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해서 중개 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즉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법에서 정해진 사항, 일정한 사항 이외에 계약 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면 알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성실 의무 위반, 즉 신의칙상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입장입니다. 그럼 이 사건에서 좀 보자. 그럼 이 사건을 보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은 5억 원 또는 6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 당시에 임차인들의 보증금 총액이 11억 원이나 되는데 그것과 큰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죠. 또 소액보증금이 얼마, 즉 최우선 변제권을 갖는 소액보증금이 얼마인지도 알 수가 없다. 하나고요. 두 번째, 설사 그와 같은 정보에 관해서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해서 알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 중요해요.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의 규모와 전체 세대수, 인근 유사 부동산의 임대차 보증금 시세에 비추어 임대인이 구두로 알려준 금액이 실제와 차이가 클 수 있고 또 상당한 수의 소액 임차인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얘기는 그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쉽게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 시세도 알 수 있고, 그렇죠? 쉽게 알 수 있는데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인이 각 호실별 임대차 보증금 함구한 채 그리고 합계라고 알려준 금액을 그대로 적어주었을 뿐 그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할 수 있음은 알리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있는 사실을 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그대로 적어서 기록은 했지만은 그 내용을 좀 알려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알려줘야 한다. 설명해라. 적어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좀 중개 의뢰인에게 알려주라 이런 얘기, 설명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부정확하고 불충분할 수 있음을 알려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건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가구 주택에서 먼저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 또 소액 임차인의 수는 어느 정도인지 이와 같은 사정들은요. 그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 잘못하면은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 즉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항들은 굉장히 어떻게 해요?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이다. 그런데 기존 임차인들의 실제 보증금 합계액이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를 알려준 것보다 훨씬 많고 그중 상당수의 임차인들이 소액 임차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원고들이 알았다면 이건 어떻게 해요?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 선순위 임차인은 얼마고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고 또 소액보증금은 얼마고 하는 것, 이와 같은 사정들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사항을 단순히 임대인이 알려주는 것을 그대로 전달했다라고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 실제 임차 보증금 합계액이 그보다 클 것이다. 또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알려준 정보가 불충분하고 불완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게 대법원은 결론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건에 있어서 크게 대법원의 입장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결국 기존의 판례 입장을 그대로 확인하는 의미가 확인하는 것이지만은 결국 이 판례가 갖는 의미를 굳이 따지자면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관해 확인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령이 정한 일정한 사항을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은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없다. 즉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중개 의뢰인이 계약 체결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 즉 계약을 맺을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도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게 되면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판례의 의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이걸로 마치도록, 계속해서 판례 이야기 이어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판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